지난 영상을 통해 2024년도 기초수급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셨을까요? 아직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는지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기초수급자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지게 되는지 예시와 계산식으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여 지역별로 영상을 제작하여 알려드리고 이 밖에 복지로 기초수급 모의계산 화면도 같은 예시를 통해 확인시켜 드리고자 하였으나 2024년 1월 10일 현재도 2023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득이하게 관련 영상은 첨부하지 못하여 2024년도 기준이 반영되면 관련 영상을 추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으며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용하여 계산이 되는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통장 등에 돈을 얼마 정도까지 갖고 있는 경우에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혹은 탈락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이해가 혹시라도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시청하시길 추천드리니 끝까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다면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통장 잔액 등을 어떻게 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2024년 기준으로 통장 잔고만 있는 서울 거주자와 월세 거주하는 세종 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이 계산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류별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혹은 부채 그리고 장기금융저축을 공제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소득 변경률을 곱해주고 이 금액이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며 기본 재산액이란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등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준비금이란 금융재산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또한 장기금융저축공제는 3년 이상 저축을 했다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6.26%로 이러한 재산들을 월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 계산식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도님은 혼자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1,500만원만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본 소득 환산식을 금융재산에 맞춰서 다시 보여드리니 이 산식을 기억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서울 기본공제액 9,900만원을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주면 1,1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68만 8,6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4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인 71만 3천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계급여에 해당되기에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월세 보증금,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1인 가구라면 장기금융 재산을 포함한 금융재산이 1억 2,039만 1,405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보다 약 1,700만 원 정도 더 금융재산이 있어도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재산 이외에 전월세 보증금 등의 주거용 재산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쉽게 설명드리고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금융재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쉽게 설명드리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상황에 맞게 전월세 보증금도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예시로 말씀드리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최서울님은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도 있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한 950만 원을 서울시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인 9,9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8,9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9,950만 원이 남습니다. 즉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1억 1,089만 1,405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난 영상에서 같은 상황이지만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약 1,900만 원 더 통장 잔액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다시 보시고 서울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을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계산이 어렵다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광역시 및 세종시 기준으로 한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니 이런 방법으로 응용 및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광영님은 세종시에서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도 있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950만 원을 세종시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인 7,7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6,7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7,750만 원이 남습니다. 즉 1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8,889만 1,405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상황이지만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약 2천만 원이나 통장 잔액이 덜 있어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과 세종에 거주하는 분들의 통장 잔고에 따른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과 거주 재산으로 인하여 탈락하는 기준 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작하였으니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볼겸복지부에서는 언제나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